마무리됐습니다. 2,800억에 달하는 프로그램 매물 때문에 코스피 이틀 연속 조정받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베이시스가 안 좋아지면서 차익 중심으로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졌던 것인데요. 그나마 개인들의 방어로 2,000선 이탈 위험은 장중에 두려놨었고 막판에 기관까지 장 초반처럼 다시금 매수 전환이 보여지자 지수는 낙폭을 조금 줄이면서 끝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주 그리고 건설주 그리고 조선주도 부진했는데요. 철강 화학 섹터에서 좀 괜찮았던 견전 섹터에도 강한 매물이 들어왔던 날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까지 먼저 종가를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올게요.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오늘 국내 시장도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는데요. 3월 29일 목요일 마감장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지수 2019선에서 하락 출발한 후에 장 초반 낙폭 빠르게 키우면서 장중 한때 200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는데요. 오늘 하락지만 하락폭 소폭 반납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85% 하락한 201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매물이 시장에 부담을 줬는데요. 2,800억 원이 넘게 출회가 됐죠. 외국인도 이틀째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매수 우위 보이고 기관도 역시 장 마감 가까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오늘 410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 하락 전환하면서 8거래일째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어제보다 1.03% 하락한 514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오늘 소폭 매도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뉴욕 증시가 부진하면서 어제보다 3원 50전 상승한 1,139원에서 출발했는데요.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하면서 1,140원대를 테스트하기도 했지만 내고 물량이 막히면서 상승폭 축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1원 40전 상승한 1,136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째 조정 이어지면서 130만 원이 무너진 모습이죠. 오늘 1.69% 하락하면서 128만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 1.71%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아차도 강보합권에서 오늘 마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3%대로 밀려나면서 32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LG화학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36만 2천 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삼성생명이 약보합권에서 그리고 KB금융도 1.74% 밀려나면서 42,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39% 오르면서 36,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는 외국인하고 기관을 통한 물량이 출회되면서 하루 만에 급락했는데요. 4.8% 밀려나면서 23,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CJENM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포스코 ICT 3.52% 밀려나면서 7,6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오늘도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10만 3,300원에 거래 마쳤고요. SK브로드밴드와 SFA는 2%대로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화학주가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반면에 증권과 건설 업종은 큰 폭으로 하락했죠. 증권주 오늘 코스피가 하락하면서 배당락을 맞으면서 동반 하락했습니다. 삼성증권 2.7% 밀려났고요. 현대증권 5%대 그리고 대신증권도 6%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11,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조선주가 외국인을 통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 큰 폭으로 밀려났는데요.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 3%대로 밀려나면서 32만 3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도 4%대로 밀려났습니다. STX조선해양과 대우조선 역시 5%대로 밀려나면서 오늘 거래 마감했습니다. 건설주가 3일째 하락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을 통해서 대량으로 물량이 출회됐는데요. 현대건설 2%대로 밀려났고요. GS건설 4.23% 떨어지면서 99,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금호산업은 5.43% 하락했고요. 대림산업 역시 3.14% 밀려나면서 123,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로켓의 연료 주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방산주들이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빅텍은 12% 넘게 급등하면서 1970원을 중과 기록했고요. 스페코도 5.43% 상승했습니다. 오늘 포메탈과 S&T중공업도 1%대 강세 보였네요. 안철수 서울대 원장이 정치 참여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안철수 연구소 상한가 기록했고요. 잘만테크 역시 상한가 기록하면서 4,030원에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솔고바이오도 7% 넘게 급등하면서 1,86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일본 LCD 제조사인 샤프와 또 대만의 호나이그룹의 제휴가 경쟁사인 LG 디스플레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오늘 주가 이틀째 하락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2.95% 하락하면서 26,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JYP 엔터가 JYP와의 합병을 보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JYP는요. 6,4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자, 막판에 기관만 매수 전환해 준 것이 아니라 외국인도 매수 전환해 준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양 매수가 됐어요. 현물 기준. 중국장은 현재 1.8% 이상 밀리면서 급락세가 또 한 번 연출되고 있네요. 여의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 연구위원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프로그램 매물이 좀 많았던 날이지만 막판에 기관에 이어 외국인까지 매수 전환, 낙폭은 좀 줄였어요. 예, 일단은 뭐 조정 흐름은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나마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는 좀 들어오는 것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뭐 뉴욕 증시가 연이틀 조정을 이어가면서 국내 증시 역시 조정 흐름이 좀 더 연장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조정 흐름은 연초 이후 이어졌었던 유로존 리스크의 완화 인식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어제에 이어 오늘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그 중국 제조업 기업들의 세전이익이 전년 대비로 감소했다는 소식과 간밤 유럽 국가들의 4분기 GDP 성장률 최종치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소식 등이 경기 회복에 대한 불안감을 좀 더 연장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러한 경기에 관련된 리스크들은 다음 주 초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지표들의 예상치를 좀 더 확인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예상치를 만족하는 수준 정도라면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먼저 그 4월 1일에 발표될 중국의 3월 PMI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그 HSBC PMI 예비치 하락과 그 제조업 기업들의 그 순이익 감소 소식 등에 따라서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먼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3월 예상치 같은 경우에서는 2월에 51포인트 대비 50.6포인트로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기준선인 50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소나마 안도감을 좀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 그 다음날 발표될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의 개선 흐름을 다시 연장시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월에 52.4포인트에서 전망치가 3월치가 53.5포인트로 1월에서 2월 넘어왔을 때 둔화되었었던 모습이 다시 3월 되면서 좀 개선되는 모습을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의 투자 전략과 관련돼서는 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 개별 종목군으로서의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과 관련돼서는 업종군으로 봤을 때 IT 기업들과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일부 금융주들이 1분기 실적 개선감이 큰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업종군들 사이 내에서도 그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업종 전체를 보시기보다는 개별 종목군으로의 접근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지금 중국이 좀 말썽인데 4월 1일 날 나올 중국의 제조업 지수부터 확인하고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업종이 좋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업종 내 종목을 더 선별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위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스튜디오에 직접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더 구체적인 내일장 전략과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동양증권 도남지점에서 김주선 대리님이 라이징스탁에서 홍혜진 팀장님이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슈부터 살펴볼게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내일장 이슈 첫 번째, 중국 경제 붐은 아직 멀었나? 두 번째, 조정국이 넘고 상승세를 탈 업종은 무엇인지? 세 번째, 국제 유가 하락,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나라는 부분. 먼저 첫 번째 중국 경제부터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최진 애널리스트도 중국 경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4월 1일 날 나올 지표를 주목하자라고 했는데 중국 기업의 이익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 제조업 지표도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국 증시가 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상해 지수가 좀 중요한 지지대를 뭐 속절없이 무너뜨리면서 오늘까지도 지금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지금 철강주나 혹은 화학주, 그리고 지금 또 뭐가 있죠? 뭐 기계업종, 기계업종 같은 경우 큰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바닥이 어딘지에 대한 탐색 작업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그 이제 결론은 사실 다음 달에 나타나는 중국 제조업 지수에서 그 향방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크게 나온다면은 그것은 아마 그 중국 제조업 지수에 대한 안도감, 아까 그 연구원님께서 미리 좀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빠지는 이유, 여러 군데에서 지금 뭐 뉴스들이 나오고 있어서 보셨겠지만은 뭐 중국의 큰 기업들의 이익이 5% 이상 지금 감소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언급들, 경기 실적에 대해서 둔화될 수 있다는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둔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거 자체가 사실은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전체에서, 중국은 뭐 자본주의의 물을 먹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계획적 경제거든요, 아직도. 네. 그래서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센데, 지금 제가 CPI에 대한 얘기 가끔씩 많이 말씀해 드리는데, 또 야채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보니까 저온 현상 때문에 뭐 야채의 그 뭐 수요가 이렇게 제대로, 공급이 제대로 되지가 않고 있고, 중국 내부에서 지금 유가 지금 많이 오르면서 석유 관련 제품들이 두 차례 지금 가격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역이 넓기 때문에 보통 이제 뭐 화물 트럭이나 이런 부분으로 거의 이제 뭐 도시에서 도시 간 이렇게 이제 뭐 농산품들이 서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기름값이 오르니까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격으로 전이가 됩니다. 실적도 나빠지면서 가격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당장 4월 달에 좀 다음 주죠. 체크 꼭 하셔야 되실 게, 아까 말씀하신 4월 1일 날 PMI 지수, 뭐 미국으로 따지면 ISM 지수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조업 향방에 대해서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그 기업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향후에 좋을 것 같냐 나쁠 것 같냐 이렇게 그 리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50 이상이면은 좋은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50 이상은 유지가 꼭 돼줘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4월 10일 날 CPI 또 발표를 합니다. 매주 그 첫째 주 정도에 발표하는데, 필수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일단 2월 달에 3.2% 정도 상승 그때 나왔던 게 제가 한 달 전에 기억을 하는데, 4%는 안 넘을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진짜 4% 넘거나 하면은 거기에 바로 이제 지수도 반응하겠지만은 지준율이 같이 인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뭐 이번 달 안에 만약에 그렇게 나왔는데 중국 정부에서 액션이 약하게 나오거나 혹은 나오지 않아 버리거나 이러면은 중국 증시는 더 안 좋게 될 수 있고, 이 부분 지금 가격에 대한 부분 계속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주, 화학주 지금 뭐 바닥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저번 주에도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증권가에서 화학주 이제 지금쯤 잡아도 된다, 바닥 잡아도 된다라는 좀 자료들도 많이 나왔거든요. 더 이상 빠질 그게 없다라고 나왔는데,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바닥 잡는 주식들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 부양책 굉장히 그 지금 기대감이 낮아져가지고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수 발표하고 중국 정부에서 액션이 나오는지 안 나오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모멘텀 출현 전까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철강하고 화학 이쪽은 아직은 안 건드린 게 맞는 것 같고, IT나 자동차 여전히 다음 실적 시즌에서 4월 달이죠. 4월 달에 실적 발표 일정에서 좋게 나온다면 그 부분이 모멘텀이 돼서 지수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정이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방어주를 조금 편입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중국이 뭐 22년 내 최악의 무역 수지해서 이 지금 수출 구조도 제대로 풀려나가질 않는데, 지준율 인하라든가 위안화 절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준율 인하 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는 보고 있고요. 다만 정치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넘어가지 않습니까? 총리 이제 넘겨주는 시기인데,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70년대에서 80년대하고 같거든요. 지금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간 도중에 마찰이 있다고 보이는데 통상적으로 중국이 정권 이양하거나 이제 그 총리 바뀌고 이럴 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넘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필 그게 또 경제가 이런 게 겹쳐가지고 예. 이렇게 큰 액션을 치기가 좀 꺼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정치적인 이유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뭐 지준율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나온다고 해도 좀 강력하게 나오긴 힘들 것 같고 생각보다는 늦게 나오거나 안 나와버릴 가능성도 있긴 있는 것 같고 그 우려가 이제 증시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요. 네.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은 일단은 많이 빠졌다는 거, 중국이 더 이상 빠질 부분이 많지는 않다는 거에 좀 뭐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곧 지준율을 인하했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정치적인 것까지 엮여서 지금 여의치 않은 중국 상해종합지수 차트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준율 인하 부분 의견도 궁금한데 지금 여기서 멈출 만한 차트인지 차트적으로 아니면 더 빠질 것 같으신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주봉상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은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주봉상, 그러니까 장기적인 좀 트렌드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주봉의 쌍바닥을 찍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온다라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겠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고점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낮아지면서 주가 지금 하락이 조금 가파르게 일어났던 거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저항대를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점 보시면은 전저점, 그러니까 2130포인트 구간만 이탈이 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2004년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첫 번째 지준율 인상 이후에 주가가 2005년에 한 차례 좀 급락 이후에 급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변동폭이 굉장히 좀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2130까지 확실하게 좀 지지를 해주면은 중장기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 오히려 좀 더 좋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준율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뭐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나온다는 PMI 지표가 안 네. 좋다든지 했을 때 중국 정부가 좀 빠르게 지준율 인하로 대응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 건지. 그렇죠. 아무래도 경기가 예상보다 지금 좋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중국 정부 쪽에서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겠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인구 때문에 경제 성장이 굉장히 좀 빠르게 해야만 하는 국가가 이제 중국이라는 국가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얼마 전에 뭐 내전 이야기도 한번 좀 불거졌었죠. 네네. 예, 그런 만큼 국민들의 불만은 상당히 좀 클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도 난민 수준에 달하는 지금 국민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좀 가난한 국민들이겠죠. 가난한 국민들이 3억 명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좀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중국 정부에서는 뭐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텐데, 근데 이제 언제 그러한 카드가 나올지 좀 시점의 문제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쯤에서 저희가 중국 전반적인 이슈는 좀 일단락을 짓고요. 보다 좀 중국과 면밀하게 연관성 있는 업종 얘기도 조금 이어가면서 이슈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정 고개 넘고 상승세를 탈 업종은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철강화학이 과연 조정 고개를 넘고 상승세를 탈 수 있겠느냐. 중국의 부양책이 없이도 탈 수 있겠느냐. 이 네. 질문도 함께 드리고 싶은데 정말 상승세를 탈 업종 뭐로 보십니까? IT요? IT를 저는 지금 들어가는 걸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언급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현재 당장 많이 빠졌다 아니면은 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뭐 IT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다라면은 예상치에 그냥 충족하는 정도겠죠. 근데 이제 그보다 그러니까 기대치가 워낙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기대치에 충족을 못할 경우에는 반대 현상이 나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기대치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러니까 실적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무래도 최근에 LG전자의 급락 부분도 기대치보다 못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출회된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현재 실적보다는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학생으로 따지면은 현재 등수보다는 앞으로 지금 공부를 잘해서 평균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가에 좀 더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이제 기대감이 살아있거나 성장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 모멘텀이 여전히 좀 살아 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중국 정부 쪽에서도 이제는 뭐 그 국가적인 성장보다는 그 성장을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 성장으로 인해 그런 것들을 이제 국민들이 좀 분배한다라는 정책,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소비를 좀 더 촉진시킨다라는 정책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이제 많이들 좀 착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뭐냐, 그러니까 소비주 하면은 아무래도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쪽에 좀 그러니까 완성품에 대해서만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화학 업종 자체, 그러니까 기초 소재 자체가 없다라면 만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화장품 자체도 기초 병이라든지 플라스틱 병이라든지 화학 원료 자체도 화학 업종 일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화학 업종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좀 맞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니까 기관들이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지금 2월 8일부터 2월 8일 날 첫 번째 2,000포인트가 터치가 된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화학 업종에 대해서 기관들이 매도한 금액 자체가 2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2조 원 엄청나게 많은 규모를 지금 매도를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 기대했던 부분이 더 악화가 되거나 정책적인 부분이 반대로 올라갈 경우 추가적인 매물이 좀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실적이 개선되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오히려 매수 쪽으로 단기적으로 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화학업종에 대해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호남석유라든지 LG화학 플러스건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서서히 이제 바닥이라는 인식이 조금씩은 나올 수 있는 단계다라는 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반도체나 뭐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제가 휴대폰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휴대폰 점유율이 올라올 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삼성전자가 뭐 애플의 점유율을 독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고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같이 늘어나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아무래도 상품값이 이미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LP다 파산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좀 노릴 수 있겠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 종목, 그 다음에 화장품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언급드린 뭐 중국 내수 소비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가 살아났을 때 그 화장품에 대한 수요 자체도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점유율이 증가된다면은 아무래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업종 자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기타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금 보시는 게 관심 있게 보시되 조금 더 바닥을 다져주는지만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조정이 끝나고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좀 테마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4.12 총선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뭐 총선 관련주는 일단은 테마가 좀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뭐 급락이 좀 나올 텐데, 그 이후에 뭐 LED 엑스포나 아니면은 여수 엑스포, 그 다음에 대선이라는 굵직한 테마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죠. 그러니까 지금 과거 2007년도겠죠. 4대강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8월 달부터 정확하게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이 1,200원이었나요? 1,300원짜리가 30배가량 급등을 한 부분이 있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름에는 서서히 대선 관련 테마를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이 어느 정도 좀 남아있는 이벤트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 좀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좀 바닥 구간이 다져지는지 관심 있게 좀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총선 대선 테마에는 SNS 테마도 들어가는 거죠? SNS 같은 경우는 오늘 뭐 KNX 지금 급락이 나왔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지금 SNS 테마는 이제 총선이 실시가 되면은 이제 모멘텀이 사라지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이 상당히 좀 좋다. 그러니까 지금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접근할 단계고요. 왜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KNX 같은 경우는 11,000원에서 지금 16,000원 이상까지 좀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급등하는 종목보다는 잘 못하시는 분들은 바닥을 다질 때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셔갖고 20-30% 수익을 드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가장 좋다. 근데 이제 변동성이 심해지는 구간에서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의 고개를 넘고 상승세를 탈 업종 얘기를 해주셨는데 종목도 몇 개 좀 알려주세요.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강한 종목, 뭐 제닉 같은 경우나 뭐 아모레퍼시픽, 지금 화면 보시면 좀 나갈 건데요.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코스메스 같은 종목들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제품,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는 저는 실리콘웍스나 뭐 STS 반도체 아니면 심텍 쪽에 좀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MD스테이크도 그렇고요. 건설주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증권주 안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이 상당히 좀 흐름이 그동안 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 쪽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정 고개를 넘고 상승세를 탈 종목이 저희 눈앞에 14개가 보여졌었습니다. 빠르게 사진 찍으셨거나 메모를 하셨으리라 믿고요. 이슈 5번째, 이슈 3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유가 하락, 세계 성장 둔화되나. 한때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그 얘기 때문에 120불 바로 근처까지 갔었다가 요즘은 공급 걱정은 별로 없고 오히려 수요가 둔화 그렇죠. 이런 걱정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죠. 그러니까 둔화보다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속도 자체가 조금 더 느려졌다 뿐일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상당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우리 삶에 있어서 좀 필수적으로 좀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고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다면은 쉽게 예를 들어서 애인과 데이트할 때도 드라이브를 좀 더 간다든지 그러면은 수요도 자연스럽게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우려감이 클 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아직까지 좀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그 그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림 보시면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실업률 추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 지금 경기 지표인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를 하면은 실업률도 같이 하락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지난주까지만 해도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업률 우려는 당분간은 하지 않아도 돼, 그런 시점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비자 신용 추이라고 하는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소비자 신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내로 치면 이제 카드 사용액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소비자 신용 같은 게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만큼 나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지불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돈을 벌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좀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신용 추이 자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소비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고 소득도 증가하는 이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시그널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되면서 고용된 사람이 소비를 좀 많이 해주면서 그에 따라서 상품이 많이 팔리는 것 자체,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인데, 일단은 그런 흐름이 지금 미국 쪽에서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문제거리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급증을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실질적인 구매력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서 교통비가 올라가면은 교통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다른 쪽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이, 일단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유가가 $120 이상, 그러니까 WTI 기준이겠죠. $121 이상 급등할 경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경기가 좋은 상태 아닌 상황에서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소비가 악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최근에 유가 자체가 다시 한번 좀 하락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쪽이나 영국 쪽이나 전략류에 대한 방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 쪽과 지금 서방 국가, 그러니까 지금 상임이사국이 유엔 상임이사국과의 지금 그 핵 관련 회담을 다음 달 13일에 지금 열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가능성은 점점 좀 낮아질 테고, 그러면은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나 다른 쪽에서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 지금 둔화 자체를 경기 둔화 때문에 유가가 지금 하락한다라고 지금 해석하기보다는 좀 더 큰 폭의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쉬어가기 국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 하락하는 거 경기가 꺼지는 게 아니라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이어서 좋은 사인이다라는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인 구체적인 내일장 전략 세워보고 관심 종목 있으면 공개받아 보겠습니다. 네, 모멘텀은 딱히 없는데 걱정은 스페인 우려까지 점차 늘어나는 국면입니다. 오늘 21선 이탈됐는데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질 여지가 있는지요, 김주선 대리님? 네, 일단 오늘 중요한 지지선이었던 2020선 정도를 이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번 주에도 똑같은 말씀 드린 것 같은데 2000선 근처로 갈수록 개인들이 매수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예탁금이나 이런 부분 보면은 그 환경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늘도 개인들이 좀 많이 그 2000선에서는 계속 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2000선 근처에서는 개인들이 좀 지지를 시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4월 달부터 이제
기업 실적이나 이런 부분 발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업종별로 굉장히 수익률이 편차가 커지긴 하겠지만은 지수만 보면은 뭐 한 2천선이나 혹은 그 2천선 하회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하셔도 되실 것 같고, 뭐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은 지금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면은 오늘 사실 5일선하고 11선이 코스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반등이 꼭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었는데, 심리적으로 조금 조정에 대한 거를 허락하는 어떤 그런 환경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종가상으로 이미 뚫렸고요. 지금 이전 종가인 1980선 정도가 61선 겹치는, 장기 이평선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61선 하회 한 적은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61선 정도까지, 1980선까지는 열어놓되 뭐 그 정도까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오면은 뭐 주식을 일단 좀 뭐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2000 밑에서도 좀 업종별로 잘 선택하셔서 사신다면은 지금 큰 스윙 되기는 사실 힘든 장이잖아요. 근데 대형주 가지고 트레이딩은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부분에서는 뭐 IT나 자동차 쪽으로 압축해서 대응을 한다면은 뭐 그래도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과 같은 장에서 바이 앤 홀드, 그냥 이 대형주 괜찮으니까, 실적도 괜찮으니까, 예. 믿을 만한 기업이니까 사서 쭉 들고 있으면 수익이 잘 안 나죠? 잘 안 나는 상황이고요. 직접 뭐 저 같은 경우는 직접 매매를 하고 있고 오늘도 뭐 하면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은 뭐 꾸준하게 10% 이상까지도 수익 나는 대형주들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트레이딩? 진짜 정말 주식 경원에 뭐 무료에서 사서 업계에서 판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게 진짜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 저도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금방 수익률이 있던 것도 없어지고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맞지만은,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주식은 지금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혹은 신경을 계속 못 쓰시거나 하는 분들 계시는 경우에는 그럼요. 뭐 예. 조금 지겨우실 수는 있는데, 그걸 버티실 수 있다면은 3, 4개월 후에는 좀 이 저항선을 이탈하고 올라갈 종목들도 보이긴 하는 상황입니다. 예. 네. 인내심이 아주 있거나 아니면 손익이 빠르셔서 트레이딩을 잘 사고 팔고 하시거나 둘 중 하나는 돼야 될 것 같네요. 홍 팀장님, 정말 우리 김주선 대리님의 말씀대로 개인들의 지수방어로 급락은 안 할 것 같다 하는 믿음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믿음은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매수세는 상당히 좀 탄탄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추세 이탈이냐 아니냐 그 여부를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세는 이탈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수급에 보시면 외국인이 아직까지 살아있죠. 오늘도 막판에 외국인들이 200억 이상의 순매수를 해줬는데, 그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들이 지금 과거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컨트롤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면은 2009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짐 사태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고 첫 번째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는 해가 2009년이죠. 그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정은 뭐 그리스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지만은 외국인들은 이탈하지 않으면서 매수를 좀 지속을 해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200포인트 이상이라는 신고가를 좀 경신을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들의 능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을 10조가 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조 원 투자금만으로 10조 원이라는 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인데, 그러니까 올해만 지금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뭐 스페인 얘기가 나오고 뭐 유럽 얘기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 심리 자체는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시 이후에, 그러니까 투신권이겠죠. 그동안에 매도를 계속했던 투신권이 드디어 움직임이 좀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 300억 이상 순매도하던 부분에 2시 이후에 지금 막판에 보시면은 플러스 400억가량 좀 땡겨놓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신 같은 경우도 이제는 따라가기는 부담스럽지만 밑에서 좀 받아낼 능력은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지수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아직까지 추세는 윗방향으로 보시는 게 좀 맞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수 자체가 뭐 여기서 뭐 바로 올라가냐, 그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조정은 추가적으로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좀 지수 자체가 급락할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거 좀 언급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주는 매집을 좀 계속하는 전략 좀 맞을 것 같고, 주식 비중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는 저는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악재는 많지만 그 악재가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만큼 반응하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50%는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뭐 50% 내지가 아니면 그 이하는 현금으로 좀 들고 계셨다가 좀 더 확실해질 때 좀 베팅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그다음에 북한 리스크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 스페인 얘기가 조금 다시 한번 좀 나온 거 얘기를 좀 확인해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도 좀 당분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좀 조정의 흐름은 이어지겠다. 하지만 급격한 시장의 급락보다는 오히려 좀 옆으로 기는 횡보장이 좀 예상이 된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두 분의 전문가가 내일장 어떤 종목을 사면 된다고 얘기하는지 먼저 김주선 대리 관심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예, 저는 오늘 삼성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포트에 이따가 보겠지만 삼성전자, LG전자 다 있는데 또 IT를. 예, IT 쪽으로 좀 압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은 이제 둔화 국면에 올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많이 올랐고 하기 때문에. 근데 네. 충분히 삼성전기가 그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사실 지금 뭐 최근에 한 6개월 사이에는 거의 최고가 근처에서 계속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빠졌던 이유, 한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종목이다가 관심가에서 멀어진 지 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떨어졌던 이유는 MLCC라는 사업이 이제 부진했기 때문이었죠. 그 부분이 이제 뭐 우리 핸드폰이나 그 LCD 관련 기기에 필수적으로 뭐 전류 흐름 제어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이제 2분기부터 회복이 이제 될 거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에 대한 대안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핵심은 휴대폰이죠, 스마트폰. 제가 네. 지금 계속 IT 종목 중에서도 휴대폰 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휴대폰이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굉장히 좀 어닝 서플라이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휴대폰에 관련된 것들은. 네. 그리고 갤럭시 지금 다음 시리즈 나오지 않습니까? 5월 달에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거에 따른 수혜가 계속 지속될 것 같고, 삼성전기가 뭐 그쪽 삼성전자하고 거의 수직 계열화 돼 있어서 공급을 계속 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 우려가 되는 건 이제 마진을 과연 삼성전자가 전기한테 얼마나 몰아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네. 그걸 감안하더라도 삼성전기가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단 오늘 종가로 편입을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도 별로 안 빠졌네요. 예, 지금 최근에 계속 뭐 장하고 상관없이 버티고는 있거든요. 예.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근데 10만 원이 오히려 지지선으로 지금 좀 다시 이제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좀 구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짧게 손절가도 98,000원 정도로 짧게 잡고요. 매수가는 그냥 종가로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12만 원까지는 보는데 11만 원 선 정도 되면은 제가 따로 한번 코멘트를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욕심을 그렇게 많이 부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일단 IT 쪽으로 그 다음 달 이제 다음 주면 다음 달인데요. 그 다음 달에 이제 실적 발표에 예. 앞서서 뭐 스마트폰 이쪽으로 좀 제가 압축을 해서, 어차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대형 중개, 금액이 크신 분들은 작은 종목 말씀드려도 그거 많이 사기가 힘들어요. 예,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 대형주를 좀 그 중에서 좀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종목을 찾다가 삼성전기 지금 사셔도 충분히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IT 특별히 스마트폰으로 압축하는데 실적이 좋아질 만한 종목 중에서 한 5% 정도 이상 꼭 날 만한 삼성전기를 일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짧게 트레이딩 하실 생각이신 것 같고요. 홍희진 팀장님은요? 네, 오늘 대림산업을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졌던 장 네, 중에.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다 빠졌으면 좋았을 거를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건설업종입니다. 해외 플랜트에 대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뭐 삼성엔지나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뭐 대림산업도 상당히 좀 좋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알아주고 있죠. 그에 따라서 수주도 계속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고, 실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좀 좋은 기업이다라고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면 실적, 성장성이면 성장성이 고루 좀 갖춰진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그렇죠. 제가 아까 유가를 언급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경기 회복기에는 유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가가 상승할 경우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국가들이 이제 산유국이죠. 그러니까 산유국 자체는 중동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아한다는 것 자체는 걔네들이 유가를, 그러니까 그 원유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죠. 많이 벌어서 자기네들 공장을 짓고 그 아파트를 짓고 이제 집을 짓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좀 해 나갈 텐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 자체는,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 오르면은 건설업종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정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도 그렇고 기관들이 매수를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2월 달부터 외국인들의 지금 점유율은 계속해서 그대로, 그러니까 지분율은 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탈 의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온다라면은 반드시 좀 편입을 해야 될 그런 기업이다.
보이다라고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근데 매수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그때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이죠. 11만 8천 원에서 12만 원 정도 좀 오늘 저점 구간에서,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목표가 산정이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이 뭐 좋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저는 3개월 목표가로 14만 원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1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 손절가는 11만 원 정도 좀 잡고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많이 빠지는가 했지만 밑꼬리를 달았던 대림산업 오늘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매수 사인 내셨습니다. 석 달 보고 홍혜진 팀장의 관심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갖고 있는 김지선 대리님 포트를 먼저 보고 AS를 받다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지금 LG전자는 추가 매수가 한번 돼서 이렇게 비중이 30%로 늘어난 것이고요. 기아차가 10%, 지난주에 언급하셨던 종목, 코롱인더가 조금 장기로 끌고 오는 종목 10%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 기아차의 높은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일주일 만에 목표가에 장중에 거의 도달했거든요. 그쵸? 76,000원 목표가 올리시겠다고 하셨고, 삼성전자도 130만 원까지 왔으니까 150만 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삼성전자로만 수익이 20% 가까이 나고 있고, LG전자가 갑자기 약간 말썽꾸러기가 된 것 같아요. 9만 원에 사는데 지금 8만 원이 거의 됐어요, 장중에. 보유 의견이신데 AS 어떤 종목부터 하시겠어요? LG전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좀 상당히 속을 썩이고 있는데 지금 일단 여러 가지 LG 그룹들이 다 이제 안 좋았었죠. 근데 좀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뭐 정말 속 시원한 답변이 없어서 좀 많이들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아까 뭐 실적 때문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LG전자의 LG그룹에 대한 이제 증권가나 이런 금융 쪽에서의 불신이 좀 작용을 했지 않나, 그 매니저들이나 혹은 큰 자금들이.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 신디케이트론에 대한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LG그룹에서 또 사실은 LG가 전통적이란 말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주식을 가지고 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혹은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행동들을 한 적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한 불신이 그런 루머에 크게 요동치게 만든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 같고, 실적을 보면은 실적은 어차피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핸드폰 부진에서 그동안 많이 빠진 부분이었거든요. 네. 실적에서 크게 뭐 나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8만 원 이하면은 이것도 뭐 자산 가치보다 하회하거나 하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만 원 선에 제가 손절을 해놨지만은, 손절가를 8만 원 말씀을 드려놨지만은 그 이하에서는 계속 위로 올리지 않을까 하는 거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만 8만 원이 장대 음봉으로 뚫린다 하는 뭐 그런 매물이 나온다고 하면은 손절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원칙대로 말씀을 드려야지 추가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전체 계좌당 추가 투입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버티대 8만 원 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오늘 8만 200원까지 갔다가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수급상으로는 지금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다시 좀 원상태를 찾지 않을까, 또 루머도 또 조금 희석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에 좀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또 계속 해주세요. 네. 근데 과감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저는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꽉 잡고 있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단기간에 크게 이렇게 수익이 나지 않지만은 삼성전자를 넣지 않고서는 시장에서 아웃퍼폼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유수의 자문사나 혹은 펀드들이 삼성전자는 본인들이 가질 수 있을 만큼 항상 다 꽉 채워놓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애플이 어제 미국 주식 그렇게 계속 떨어지는데도 혼자 올랐어요. 그게 지금 시사하는 바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애플 주가를 보면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지금 애플이 우리보다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 2배인데도 날아가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네. 삼성전자도 저는 끝난 건 아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정말 축하드릴게요. 기아차. 예, 기아차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애매한 그 구간에서 잡기가 사실은 힘든 구간이었어요. 그날 예, 제가 막 여쭤봤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왜냐하면은 그거 2월달 이후에 2월달에 한번 그 뚫고 올라가는데 실패를 했고, 작년 12월달에도 실패를 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시즌 앞두고 만약에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은 이쪽에 이거를 만약에 편입 안 해놓으면은 분명히 소외될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수급 보면은 제가 확인 못했는데, 근데 기관 외국인 아마 샀을 거예요. 잠시만. 예.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 오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뭐 한 7만 7천 원 선, 전고점 근처까지는 한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때 말씀드린 산타페나 이런 부분 다 기아차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 코로인더 같은 경우도 뭐 예전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계속 일단은 홀딩을 하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쉬어가는 국면이지만은 화학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코로인더는. 네. 예, 그리고 지금 남은 게 다 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아차 목표가 상향, 나머지 모든 종목 홀딩, 특별히 LG전자까지도 홀딩을 일단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희진 팀장의 포트 열어볼까요? 자, 홍희진 팀장님은 종목이 이수학, 태광, 이녹스, 아이고 LG상사. 요즘은 LG가 붙으면 약간 무섭습니다. 원이쿼즈 종목 5개였는데요. 자, LG상사의 주가 수익률이 약간 부진하게 바뀌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손절가 부근까지 오늘 왔다가 반등 나왔어요. 태광과 이녹스는 여전히 날아가고 있고, 이수학이 다시 수익이 조금 줄었는데 LG화학부터 보유 의견이시네요. 네, LG상사를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우려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기관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상사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 크게 그 무역 EMP겠죠. 자원개발 쪽에서 자원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들의 매도는 이제 무역 쪽에서 아무래도 매출 감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관의 매물을 거의 다 외국인들이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우려감이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순기능을 하면서 좋게끔 전환이 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들의 수급이 같이 시너지를 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LG상사 같은 경우는 제가 49,000원 좀 긴 관점으로 목표가 63,000원까지 언급드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55,000원 이하권에서 지금 횡보를 좀 보여준다면은 비중을 좀 늘릴 생각도 있기 때문에 LG상사를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다라는 부분 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뭐 이녹스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주선 대리님께서도 지금 뭐 핸드폰에 대해서 언급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그 핸드폰 매출이 나오면 이녹스에 대한 매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지금 태원 같은 게 간당간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종가상으로 29,000원 이탈되면 일단 매도를 하겠다,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드렸죠. 네. 근데 이제 29,000원은 계속해서 좀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도하지 않고 좀 끌고 가면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게 좀 맞겠다. 이제 가격 조정까지 받았으니까 한 차례 더 상승 파동이 나올 경우에는 전고점 네. 32,000원도 충분히 좀 돌파 가능하다라고 좀 언급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크게 지금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수학 같은 경우도 23,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38,000원까지 끝까지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의 수급 아직 살아있다는 거 좀 주목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원이커치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코스닥 시장이 워낙 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잘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주일 동안 3% 지금 손실이 하는 거 그나마 좀 선방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목표가 10,000원까지는 그냥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개 종목 모두 다 보유 의견으로 AS 들어봤습니다. 먼저 김주선 대리 것부터 완성본 보여드립니다. 자, 김주선 대리는 기아차로 일주일간 아주 짭짤한 수익을 봤고요. 오늘 신규로 삼성 전기를 새롭게 얘기하셨는데, 아직 왼쪽에 10% 파란 색깔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종목 숫자가 5개로 늘어납니다. 자, IT만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갖게 됐어요. 12만 원까지 보는데 오늘 종가 부근부터 한번 사들어가 보십시오. 자, 그리고 기아차는 목표가가 7만 7, 8천 원까지 높여졌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LG전자는 손절가 8만 원인데 그 거래를 치르면서 크게 음봉 떨어지면 그때는 손절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AS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희진 팀장님 포트를 보겠습니다. 네, 홍희진 팀장님은요, 오늘 신규로 언급하신 종목이 바로 대림산업인데요. 사실 더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매수 관점이신데 종목 숫자도 이렇게 해서 더 늘어납니다. 자, 오늘 LG상사도 정리를 안 하셨거든요. 여기까지가 기존 포트인데 이녹스가 43% 이상, 태광이 28% 이상 수익이 아주 놀랍죠? 모두 다 홀딩이고요. LG상사도 아직까지 보유 의견으로 AS 받아봤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림산업의 경우에는요. 자, 매수가를 12만 원 밑부분입니다. 조금 더 싸게 잡아보자라는 거 가격 꼭 좀 체크해 주시고 한 석 달 정도 보면서 목표가 14만 원 불러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선 대리,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전 내일 다시 오고요. 저희 서울현대TV가 준비하고 있는 강연회 내일 모레입니다. 날짜 내용 참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